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 해서 그냥 진도는 안 나갈 거고요. 그 1단원, 그러니까 1학기 동안 하는 단원이죠. 역학적 에너지 단원에 대해서 그냥 소개 정도 하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에요. 뉴턴. 재활용을 되게 많이 했네. 2021학년도로 돼 있네. 뭐 이건 못 본 척하고 2024학년도입니다. 여기 고쳐놔요. 2024. 만든 지 3년 됐네. 점도 있네. 몰랐네. 참고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코랑 귀는 평생 자란다 하더라고요. 코랑 귀는 많이 크죠. 뉴턴의 이제 요 단원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뉴턴에 대한 얘기를 주로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보면 그첫 번째 중단원 힘과 운동, 요게 이제 우리 1학기 때 해야 될 단원이 되는데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 운동하고 직선 운동, 여기서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직선 운동, 제일 대표적인 게 자유낙하 운동, 혹은 위로 던진 거, 이 정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17, 18, 19로도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1, 2, 3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근데 1, 2, 3법칙 중에서 1, 2법칙은 이 단원에서 3법칙은 요 단원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법칙에 이제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운동량 보존이거든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또 얘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래 관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간고사를 쳐요. 중간고사를. 그리고 이제 좌절을 한번 맛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데 좌절을 맛봤는데 또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이게 거의 20번으로 주로 나오는 19번, 20번으로 나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그다음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는 결이 좀 다른데 뭔가 에너지에 전환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3단원은 이제 주인공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그거의 두 가지 가설하고, 그다음에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질량 에너지 동등성, 그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게 제일 헷갈리고요. 요게 좀 헷갈리고, 일단 전제 조건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요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도 믿음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특수상대교라고 이제 그 교주가 아인슈타인. 그래서 요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말고사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요거와 관련이 깊은 요까지죠. 요거와 관련이 깊은 이제 뉴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역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역은 힘력자입니다. 힘력자고, 힘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나오는 하나의 물리적 개념인데, 요 힘이 작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럼 물체의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리학에서의 물체의 운동은 그 질점의 이동입니다. 위치의 변화예요. 위치의 변화. 그거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슈가 한번 되었던 게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 문제. 이 지문이 정말 어려운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킬러 오브 킬러 문항으로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던 학생들은 쉽게 풀었고 배경 지식이 없던 애들은 정말 어려웠을 수 있는 이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보면 질점이라는 용어가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옵니다. 질점. 이 질점이 뭐냐면 질량을 가진 점이에요.
질량을 가진 점인데 점의 정의가 뭐냐면 점의 정의가 뭐지? 하여튼 크기가 없어요 원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크기가 없고 딱 위치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 좌표가 하나로 정해지는 점인데 실제로 물체는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가 있는데 크기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다 풉니다. 그래서 위치가 딱 하나로 좌표가 하나로 찍히는 것처럼 보통 그 질점은 이제 질량 중심이고 여러분이 배우는 대부분의 이제 상황은 그 물체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냥 물체의 약간 공간적인 중심,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 질점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역학 문제를 보면은 물체의 크기를 무시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질점으로 보고 풀어라라는 건데 그런 말이 없더라도 모든 물체는 하나의 점으로 보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점은 질량이 있는 점, 부피가 없고요.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점의 위치의 변화다. 그래서 이 위치의 변화에 대한 규칙을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규칙이 힘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 힘 역자를 써서 역학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제 뉴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뉴턴의 생가인데요.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시골이고요. 이게 그 유명한 사과나무, 그 뉴턴이 실제로 봤던 사과나무, 아직 살아 있다라고 합니다. 뉴턴은 164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태어났는데요. 영국 링컨셔 주의 울즈소프 한번 들어봤죠?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되게 가난해 보이죠? 농부의 자식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주 산업이 농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뉴턴의 집안은 자신의 땅을 소유했던 자작농으로 중산층 정도. 그러니까 별로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어느 정도 사는 이런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좀 불우했던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농부긴 했지만 그때 당시로는 뭐 돈을 꽤 잘 버는 뭐 그런 잘 사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일찍도 아니네요. 태어나기 석 달 전에 뉴턴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석 달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뉴턴이 3살 되는 해에 재혼을 하게 되면서 외할아버지 집에 뉴턴이 이제 맡겨지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계부가 진짜 그 좀 못됐었나 봐요. 못됐었고 이제 어머니도 좀 무정하고 이래가지고 뉴턴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악감정이 많아가지고 계부와 어머니에게 그 당신들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제 협박할 정도로 아주 그 반항하였다라고 합니다.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뉴턴을 이제 학교에 보냈어요. 뉴턴으로서는 이제 뭐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말도 별로 없고 그때 당시에도 학교 폭력이 있었나 봐요. 말도 별로 없고 늘 생각에 잠겨 있었면서 이제 공부만 집중하니까 그 짓궂은 애들이 막 많이 괴롭혔다라고 해요. 참 험난한 삶을 살았지 어렸을 때. 원래 영웅은 그 시련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나도 만약에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아마 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11살 때 이제 계부가 죽자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농장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농장일이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지 이제 농사일을. 그래갖고 니는 그냥 저희 대학 가서 공부나 해라 해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과학계로서는 이제 행운이죠. 행운인데 여러분한테는 불행입니까? 이제 만약에 진짜 뉴턴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뉴턴은 그냥 농부였을 거예요. 농부였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제 태어나시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런 시련을 겪다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요게 그 케임브리지 대학이고요. 뉴턴이 살았을 때도 같은 건물이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참 역사와 전통이 대단하죠. 근데 기적의 해라고 있죠. 그 과학계에서 기적의 해가 몇 개 있는데 1666년이 하나 있고 1905년 아인슈타인이 3개의 유명한 논문을 낸 해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이 1666년이 뉴턴이 24살 때
였는데요. 대학생일 때였습니다. 군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되게 오래 다녔네, 가면. 늦게 갔나? 하여튼 그 케임브리지 대학은 여전히 중세 시절의 교육 과정을 답습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뉴턴은 그게 재미없어가지고 책으로 혼자 공부했다라고 해요. 이러면 대학교 가면은 이게 흔한 일이 될 거예요. 이게 흥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수업이 이해가 안 돼서 결국엔 도서관 가서 책 보고 혼자 공부하게 됩니다. 뉴턴은 근데 이제 수업이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혼자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데 1665년에 패스트가 유행해가지고 휴교령이 떨어져요. 여러분 비슷한 걸 경험했죠. 코로나19 터져가지고 온라인 수업하고.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 온라인 수업은 못 하고 그냥 휴교를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인 울주소프로 돌아가게 되는데 훗날 뉴턴은 이때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젊은 날에 있었던 가장 운 좋은 사건으로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한 모든 연구는 그 패스트가 퍼지고 있었던 1665년과 1666년의 2년 동안 거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휴교했는데 그때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걸 생각해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에 거쳐가지고 이제 뉴턴의 이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때만큼 수학과 철학을 마음에 두고 중요한 발견한 적이 없었다. 거의 대부분의 발견이 그때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떠올렸던 아이디어가 만륜력의 법칙, 그리고 미적분학, 그리고 색깔에 관한 이론 이런 것들을 이 2년 동안에 이렇게 떠올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뉴턴 하면은 또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으로 헨리를 빠뜨릴 수 없는데 그 헨리 해성 넌 본 적 없지? 얘는 저는 본 적 있습니다. 1986년 제가 3살 때인데요. 84년생이니까 그때 헨리 해성을 보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접근 시기가 2061년 7월 28일로 저는 50%의 확률로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할 것 같고 여러분은 좀 더 살아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때 이 해성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헨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1684년에요. 그때 1월에 그 헨리라는 과학자하고 또 후크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또 뉴턴하고 앙숙인 과학자가 한 명 있거든요. 렌이라는 과학자 3명이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나누는데 헨리는 이때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때 후크가 또 이제 뻐기는 거죠. 다 내가 낸다 이러는 거죠. 나는 이미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증명까지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해봐라 하니까 당장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렌이 그것을 먼저 증명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건 겁니다. 근데 이때 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8월이 될 때까지 아무도 증명을 못 해요. 후크도 구라를 친 거죠. 자기가 다 했다 했는데 이제 증명을 못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헨리가 이제 그 자문을 얻으러 뉴턴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물어봐요. 만약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어떤 궤적을 그릴까요? 했더니 바로 그냥 1초 만에 타원입니다. 이렇게 뉴턴이 답을 해요. 그래서 헨리가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산한 적이 있다면서 그냥 바로 그 앞에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가 돈을 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헨리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제 1687년 뉴턴이 45세 때 그 유명한 책이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줄여서 이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유체역학 그리고 천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 헨리가 굉장히 많은 후원을 했다라고 해요. 헨리가 이제 뉴턴은 이 책을 쓸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자기 연구해놓고 그냥 뭐 굳이 발표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헨리가 이것 좀 책으로 해서 좀 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뉴턴의 지피를 경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출판을 약속했던 왕립학회에서 재정이 이제 나빠지니까 헨리가 좀 살았나 봐. 그래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게 지원을 할 정도로 이 부자의 고급침이죠. 이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이게 기부를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탄생하게 된 게 요 프린키피아라고 합니다. 요 프린키피아가 이제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프린키피아 이전에는 그 지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지상에 대한 그 지상을 움직이는 규칙, 법칙하고 천상에 있는 뭐 달, 태양 이런 천체들을 움직이는 어떤 법칙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저는 신이 관장하는 세계고 지상은 인간의 세계고. 근데 이 프린키피아에 의해서 최초로 그 천상과 지상의 법칙이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상과 천상을 아우르는 하나의 법칙이 이 프린키피아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사과하고 달 얘기 유명하죠. 이때 이제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나 그러니까 사과하고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나 달에 작용하는 힘은 둘 다 똑같아. 사과든 달이든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만유인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어째 보면은 원격으로 작용하는 힘 중에서 밝혀진 힘은 요 만유인력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만유인력이라고 붙인 거고. 근데 지금은 요 만유인력 이외에도 중력, 이걸 중력이라고 표현하죠. 요거 이외에도 전기력 그리고 이제 강력, 양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중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뉴턴이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사과가 왜 떨어질까?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근데 달은 왜 안 떨어지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 질문이 핵심 질문이 아니고 달은 왜 안 떨어져?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의 숨은 뜻은 뭐냐면 그 뉴턴은 사과하고 달을 다르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데 달은 니는 왜 안 떨어지노? 약간 이런 거. 어째 보면 이제 그 신이 관장하는 그 달이라는 천체를 한낱 사과하고 동등한 위치로 떨어뜨린 거죠. 니는 뭔데 왜 안 떨어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 달에도 사과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종류의 힘이 작용하고 사과에 적용되는 운동 법칙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어서 사과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요걸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뉴턴이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이게 그 프린키피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이게 뉴턴의 대표적인 사고 실험입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이고요. 그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에 가장 어쩌면 제대로 된 실험 사고 실험의 최초로 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이고요. 뉴턴도 이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여기 대포입니다. 대포같이 안 생겼죠. 이 대포를 지평선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쏘는데 점점 빠르게 쏘면 점점 멀리 가죠. 멀리 가는데 딱 특정 속도로 쏘면 얘가 이만큼 갈 때 낙하하는 그 비율이 요만큼 땅이 진행되었을 때 땅이 꺼지는 비율하고 똑같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구의 공률하고 똑같은 공률로 이렇게 낙하하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가 떨어져도 땅도 밑으로 꺼지니까 땅에 다다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냐면 영원히 땅을 향해 낙하하고 있지만 땅에 도달하지는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이 속도로 쏘아 올린 대포와도 같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포도 달처럼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 그 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똑같은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똑같이 ma=f라는 식으로 이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천상과 지상의 법칙이 통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물리적인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추가로 아까 그 후크가 앙숙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약간 재미로 후크와 뉴턴의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후크는 딱 봐도 좀 약간 사람 왜소해 보이죠? 약간 키가 작았다고 그래 되게. 그리고 곱치였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좀 외모가 볼품이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뉴턴은 그래도 잘생겼죠. 하지만 모태솔로입니다.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성질이 들어붙다 그러거든요. 성질이 개판해가지고. 뉴턴의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거인 내가 이런 중요한 걸 발견한 이유는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그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 위인전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뉴턴은 말년에 어떻게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냐, 거리의 제곱에 반비하는 힘 있죠.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사실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닐 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이제 수레를 했다라고 해요. 그걸 이제 죽기 1년 전에 친구인 스텔라한테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전해진 일화가 된 겁니다. 사과 일화가. 근데 누가 먼저 만류인력을 발견했느냐, 그냥 후크냐 뉴턴이냐 이런 거 가지고 그때 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뉴턴이 지어낸 얘기다라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 이제 뉴턴이 이제 만류인력을 누가 먼저 발견했냐 뭐 이런 거랑 뭐 몇 가지 가지고 네가 먼저 발견했나 내가 먼저 발견했나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많은 논쟁이 있어서 서로 싫어하는 이런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1672년에 뉴턴은 또 빛과 색깔에 관한 새 이론이라는 논문을 왕립학회에 발표합니다. 무지개가 왜 생기고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어떻게 굴절되는지에 관한 논문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요 논문의 일부가 그 1665년,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전이죠. 그 이전에 발간한 후크의 현미경 도보에서 묘사한 실험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후크의 약간 그 연구를 조금 따온 거죠. 다는 아니더라도 따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밝히지 않은 거예요. 출처를. 후크의 논문에서 조금 뭘까 따왔는데 이걸 밝히지 않아 가지고 후크랑 이제 대판 싸우게 된 거죠. 대판 싸우게 됐는데 이제 왕립학회가 이걸 중재하게 하는 좀 하해라 둘이 하해라 가지고 후크가 먼저 사과의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뉴턴이 그때 답장할 때 이렇게 답장을 한 거예요. 만약 자신이 후크보다 더 멀리 본 것이 있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거인에 해당하는 자이언츠 있죠. 자이언츠 앞에 G를 대문자로 써서 보내요. 이게 속뜻은 뭐냐면 내가 이걸 발견한 거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지 키가 작은 너는 아니다. 약간 해서 후크를 사실 깐 겁니다.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약간 뒤로 깠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약간 은근슬쩍 이렇게 돌려 깠다. 요런 이제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좀 그 나쁜 의미로 내가 임마 다른 애들 도움은 받았지 다른 훌륭한 사람들의 도움은 받았지 넌 아니야. 약간 이런 의미로 이제 이 문장을 썼다라는 주장이 요새는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결혼을 못한 거야. 사과를 받아들여야지. 하여튼 뭐 그런 일화가 있고요. 일단 뉴턴은 그 최후의 마술사라는 이런 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뉴턴이 저술한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연금술을 다룬 화학세계. 실제로 뉴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학을 연구한 시간보다 연금술을 연구한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다룬 다니엘서와 요한 묵시록의 예언에 대한 고찰. 아직 그 신을 믿었어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도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우주의 신비를 성경 속에 찾으려는 시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독일의 과학자였던 라이프니츠는 이제 뉴턴이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더 하고 나아갔으면 무신론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턴 자체를 연구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 들어봤습니까? 케인즈라는 사람이 뉴턴이 쓴 연금술과 신학에 관한 문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을 했다라고 해요. 그는 이성의 시대를 개척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최후의 마술사이자 마지막 바빌론인이었고 마지막 수메르인이었으며 일찍이 1만 년 가까운 옛날에 우리의 지적 유산을 정립하기 시작한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위대한 사상가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하죠. 이제 우리는 과학자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연금술에도 많이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신학에도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런 인물이었고요. 이거 또 몇 가지 에피소드를 알려주면 1689년 47세가 되는 해에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대표해서 또 국회의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을 대표해서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뉴턴이 국회의원으로서 그 국무회의 뭐 이렇게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 할 때 한 번도 발언을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대요. 딱 한 번 얘기한 적이 뭐냐면 갑자기 탁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놀랬겠죠. 이제 뉴턴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드디어 뭔가 말하려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탁 쳐다보니까 거기 있는 아이씨 추우니까 문 좀 닫아주세요. 요거 했던 게 이제 뉴턴이 유일하게 얘기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얘가 뭐 이거 되게 뭘 많이 했어요. 1696년 54세가 되던 해에는 조폐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찍어내는 기관 있죠. 그 국장이 되는데 얘가 또 일을 또 제대로 했나 봐요. 그래서 위조 지폐범들이 이제 뉴턴에 의해 가지고 많이 목이 날라갔대요. 올라가지고 그 위조 지폐범들 사이에 완전히 악마로 존재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703년 61세가 되던 해에 이제 왕립학회 회장이 됩니다. 뉴턴이 초대 회장인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왕립학회 회장이 되고 왕립학회 회장은 굉장히 이제 과학에서는 뭐 어찌 보면은 좀 권위 있는 뭔가 명예로운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뉴턴의 묘비에 가면 그 영국의 시인 유명한 시인인 포프가 이렇게 뉴턴에 대한 시를 적어서 새겨져 있대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저도 가봤는데 그 런던에 있을 거예요. 런던에 가면은 그 웨스턴 민스턴 사원 거기에가 이제 뉴턴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들,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는 그런 성당인데요. 뭐 이것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때 신이 말했다. 뉴턴이여 나타나라. 그러자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졌다. 있는데 요 옆에 낙서가 적혀 있다라고. 옆에 이제 누군가 낙서를 해놨는데 그 낙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도한 밝음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킨다. 신이 말했다. 아인슈타인이여 나오라. 그러자 모든 것이 다시 어두워졌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뉴턴이 되게 장수했습니다. 1727년에 85세의 나이로. 그때 당시는 그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요. 어디 잘못 다쳐가지고 이제 감염되면은 죽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감염되면은 이제 썩어 들어가면은 이제 잘라내고 막 이랬던 시절이. 그때 당시 외과 의사의 그 가장 그 실력 있는 외과 의사의 덕목이 뭐냐면 팔을 얼마나 빨리 잘라낼 수 있느냐. 그래 환자의 고통이 덜하잖아요. 그게 이제 외과 의사 실력 있는 외과 의사의 덕목이었다라고 하거든. 근데 그런 시절에 85세까지 살았다는 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 대장균 아니죠.
그 뭐냐 여기서 단어가 이렇게 막 안 떠온다. 유산균. 예. 그래서 장내 유산균 유턴의 장내에 유산균이 많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유산균 잘 챙겨 먹어라. 오늘 뭐 여기까지 합시다. 뭐 수업 안 해도 자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